그러니까 끼리끼리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만들어오면서 망쳐먹는 것까지 그렇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저희들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명태균의 그런 발언 이제 한 번 더 듣기에는 좀 거북합니다. 명태균 네. 때문에 또 인생 망친 것.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 때문에 인생 망쳐놓고 명태균에게 핑계 돌리면서 온갖 것 공짜로 다 받아먹고도 아직도 본인은 잘못한 것이 절대로 없다. 최측근은 말레이시아로 떠나고 아들은 휴대전화 바꾸고 박재기는 어딘가로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정말로 시원하게 제 표현입니다. 3등으로 아니 4등인지도 모르죠. 자, 2등 안에 못던 홍준표 정계를 은퇴한다고 도망 선언을 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장 통해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습니다.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본인이 충격 받았겠죠. 본인이 충격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1등 먹을 수도 있다. 뭐 2등은 기본적으로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1등, 2등은 아닙니다. 3등, 4등도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데 아마 한덕수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이 생겨 있을 거예요. 예. 나가느냐 마느냐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어쨌든 예. 나올 걸로 생각했지만 명시적인 액션이 없었어요. 어제 느닷없이 비서실장과 공보실장이 사표를 내잖아요. 명시적으로 한동훈은 안 된다, 김문수를 올려야 된다라는 명시적 메시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 김문수에게 쏠림 현상이 생기는 바람에 운 좋았으면 김문수, 홍준표 이렇게 1, 2등 갈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명시적으로 사퇴를 하면서 야 김문수 도와줘 이런 메시지가 된 거죠. 거기서 피해를 상대적으로 봐서 속으로는 부글부글 한덕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게 받아들이고 자신이 정말로 이제 정계를 은퇴해야 된다는 느낌보다는 인상이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불쾌한데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으니까 저렇게 발언한 것처럼 안 보입니까? 그리고 일단은 보통은 저렇게 경선에서 떨어지면 뭐 상임선대위원장을 맡는다든지 아니면 선거운동을 돕는다든지 이제 정권을 뭐 연장하기 위해 뭐 자기가 한 역할을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서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정계 은퇴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이번 선거판에 끼고 싶지도 않고 선거운동에 자기는 이용되기도 싫다. 약간 그런 메시지니까 열이 많이 받은 것 같네요. 제가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오셨죠? 예. 아니 대구시장 3년을 하고 도망 오듯이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로 올라온 게 아니고 선거 캠프를 서울에 차렸고 그랬는데 다시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면 250만 대구 시민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잠깐만, 예. 그거는 약간 정정. 예. 소시민이라고 소시민이었을 발음한 거예요. 걸로 보여요. 서울 시민이 아니고 서울 왜냐하면 시민으로. 예. 다음 문장에서 일개 시민으로 라는 말을 또 알겠습니다.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소시민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대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파트가 제가 어디 있는지 아는데. 예, 자택은 서울에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비싸요. 아시아 선수촌. 그러니까요. 잠실에 있는 그 아파트가 네. 아파트 네. 값이 한 2, 30억 하죠. 아니요 훨씬 그렇습니다. 선거라는 거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근데 확실히 될 걸로 알았던 것 같아요. 예. 그 실제로 끝나고 나서 이제 4명이 사진을 같이 찍는데 사진 찍기를 거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충격받은 거야. 예. 그리고 실제로 이후에도 바로 저렇게 나와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계 은퇴 이야기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까지 자기가 될 거로 보고 실제로 명태균도 메시지 관리를 했잖아. 오세훈 얘기만 하고 해줬죠. 홍준표 얘기는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충격을 받은 거고. 실제 도와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와줬어요, 홍준표를. 그리고 이준석도 될 거로 알았던 거야. 예, 이준석 멘트가 나왔는데 예. 홍준표 정치인으로서 있지 않을 거다. 예. 돌아오시길 바란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준석이랑 홍준표랑 해서 어떻게 뭐 명태균 마지막 그림을 좀 그렸던 것 같은데 한덕수까지 빅텐트로 결국은 자기 방탄복을 지금 잊어버린 거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패닉에 빠진 것으로 근데 보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나온 여론조사 보면 한덕수 대 뭐 누구 했을 때 전부 한덕수가 더블 스코어로 이기는 걸로 어쨌든 나와 있잖아요. 그게 뭐 예. 조사 방식에 따라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면 링 밖에 있는 한덕수가 완전 상수가 돼버렸고 이제 나머지가 변수 이상한 경선이라고 중앙일보가 표현할 정도로 이상하게 지금 온 거죠.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위한 예선전인 경선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상수인 한덕수가 영향을 미치지 말고 있었어야 되는데 어제 어땠어요? 윤석열이 다 전화 돌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뉴스에 나와 있잖아요. 갑자기 한동훈이 부상한다. 쟤만은 안 돼? 하고 딱 하고 하다 보니까 김문수의 쏠림을 만들어진 거죠. 예. 자연스럽게. 불의의 일격을 의문의 일패를 당한 자,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퇴장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패장이 퇴장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한 번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를 누가 밀었고 어떻게 했는지 약간 여러분 놀라실 만한 소식까지 제가 단독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홍준표가 하는 말까지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저는 서울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장 통해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일개 시민으로 남았으면 합니다. 더 이상 정치 안 하겠습니다. 이제 갈등의 현장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저는 홍 시장이 최소한 인생을 후회라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업자득이 저렇게 됐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소시민이라고 했지만 다시 발음을 들어보면 서울 시민으로 들려서 대구시장 3년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시민 생활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후회라도 해야 하는데 저 사람 스타일로 봐서는 후회도 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하면서 남들을 다 돌릴 텐데 이제 사법의 시간이 본인에게 남아 있습니다. 당연히 법적 그리고 국민적 심판을 저는 받아야 한다고 보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이제 자 일단 약간 숨을 쉬면서 돌아가겠는데요. 이덕수님께서 슈퍼챗 이렇게 보내주시면서 응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한 분 우리 눈부시게님께서도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응원합니다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며칠 전이었습니다. 기자를 한 사람 명태균이 만났어요. 어느 지역에서. 거기에서 기자하고 한참 대화를 하다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합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하는지 압니까? 홍준표는 물론 아니었어요. 박재기 사장한테 기자가 보는 앞에서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했던 거 박재기가 지금 사라졌다고 했고 전화를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박재기가 누굽니까? 지금 불법 적치 자금으로 의심되는 모든 돈을 다 미래한국 연구소로 줬고 자 홍준표의 대선이든 시장이든 국회의원 캠프에 다 돈은 그 사람이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달성 군수 생각나죠? 예. 20억이 왔다 갔니 아니니 20개니 30개니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장한 사람이 박재기인데 홍준표를 껍데기를 벗기겠다고 했던 이 명태균이 홍준표와 가장 가까운 박재기에게 전화를 해서 기자가 옆에 있는데도 여기서 본인은 이것이고 저것이고 하면서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전화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뭐냐. 자 그러면 명태균 이런 거죠. 야 너희들이 아무리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 박재기한테 전화하잖아. 봐. 또 하나 민태균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서 이번 선거 때 이준석을 꼭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 전화를 하고 홍준표에 대해서는 껍데기는 뭡니까? 오히려 외투를 덮어주고 있죠. 이렇게 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은 취재한 것인데 이게 얼마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이냐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 시키고 박재기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저는 오늘 홍준표 후보가 지금 정계를 은퇴한다는 말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걸 보면서 어떤 떨어진 데 대한 충격보다는 자기가 20년 이상 정계 생활을 해왔잖아요. 정계 생활을 해왔는데 요번만큼 제가 보니까 홍준표 씨가 추해 보인 적이 없었어요. 왜냐? 명태균 게이트가 터짐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회피하고 어떻게 변명하고 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줬죠. 아주 우리나라의 큰 정치인이. 두 번째는 또 어떻게 했냐면은 본인이 처음에는 그 내란이나 12.3 기업에 대해서 반대하다가
그것도 받아들였습니다. 세 번째는 한덕수도 뭐 이재명을 못하게 떨어지게 만든다는 그러한 명분하에 다 받아들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요번에 어떻게든 한번 자기가 국민의힘의 후보가 돼보려고 안 받아야 될 거, 추한 거 이런 걸 전부 다 받았거든요. 그러고 이제 결국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한 본인의 자괴감이 되게 컸을 겁니다. 내가 과연 20년 넘게 이러려고 정치했나 하는 그러한 내가 그러지 않고 차라리 딱 그거 터졌을 때 바로 은퇴했으면 얼마나 멋있는 모습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수 칠 때 관객이 박수 칠 때 퇴장하는 배우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퇴장해도 관객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아마 그런 데 대한 자괴감이 더 저는 컸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홍 시장 저렇게 하면 이제 사법 처리 안 받고 자연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뭐 집에서 나는 자연인이다 시청은 열심히 하겠지만 자연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립 호텔로 갈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점 거죠. 높아지고 있죠. 당연히 특검 안 합니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돈 갖다 준 거는 내가 그냥 단순히 조사해줬으니까 내 돈 줬다 이렇게 끝까지 주장하면서 의리를 지킬까요? 나쁜 이야기로 의리를 지킬까요? 박재기 사장한테 전화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아마 이 길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을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네, 무조건 결정 간다고 받겠네. 자, 이제 그렇겠죠. 권력의 네. 속성이 예. 빛의 속도로 바뀌는 거 지금 윤석열을 통해서 우리가 똑똑히 목도했잖아요. 예. 홍준표라고 해서 별 수 없습니다. 예. 그 측근들 중에 제일 지금 튀었다고 안심하는 사람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는 빛의 속도로 또 말을 바꾸고 손절하겠죠, 당연히. 자기가 어떻습니까? 다 뒤집었었을 때는 뭔가 반사적인 걸 기대를 하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뒤집었을 텐데 예. 더 이상 이 사람한테 기댔을 때 어떤 이익이 나오느냐 다 딸려가서 도매금에 다 죽는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아까 지금 보셨던 것처럼 명태균이 저렇게 까불었던 것도 자기 카드가 있으니까 뭐 다른 얘기는 할 수 없고 팩트는 자기 카드 가지고 믿고 까본 건데 사실 이제 아까 뭐 방탄복이 소실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홍준표가 느끼는 패닉 정도는 대단히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박관천 행정관이 세 가지 이유로 자기가 정말 완전히 인생 말년에 망가졌구나라고 느낀다라고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실은 아무런 저항도 아무런 자기 입장 칼라도 낼 수 없었던 거는 네. 이 구테타 자체가 명태균 때문에 사실상 방아쇠가 당겨진 것이기도 하지만 홍준표의 인생 망가진 것도 명태균 때문이에요. 결국은 따지고 네. 보면 아무런 입장을 취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 그렇게 본다면 명태균의 이른바 정치 공동체의 올락의 서막이 지금 열렸다. 그렇죠. 네. 윤석열, 그렇죠. 김건희 아니고 홍준표도 따라 망한 거죠. 네. 명태균한테 공짜 좋아하면서 계속 정보받고 조작으로 의심되는 일 계속 벌였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는 명태균을 보십시오. 거기에서 승자는 이긴 자는 누굽니까? 그런데 명태균도 과연 그런 위치를 계속 지키고 있을까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